여기 전 세계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가 우주 분야의 변방이라 생각하는 한국에 갔다가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념은 단 3일 만에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제프리 로렌스예요. 저는 미국 나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항공우주공학 엔지니어로 항상 우주산업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를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사 엔지니어인 저는 솔직히 처음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우주산업의 최정점에 있는 나사에서 20년을 근무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우주 기술은 저의 머릿속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한국을 우주 기술의 변방이라 생각했어요. 한국하면 삼성과 LG 같은 가전제품, 현대와 기아 같은 자동차 산업이 떠오르지 로켓 발사나 달 탐사 같은 분야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료들이 저에게 농담으로 한국에 가면 스마트폰이나 TV는 세계 최고니까 로켓도 TV처럼 잘 만들겠지? 라며 웃곤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다누리라는 달 탐사선을 처음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은 아폴로 미션 이후 수많은 달 탐사를 했고 최근에도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다시 달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달 탐사 경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한국이 달 탐사를 한다는 소식은 저에게는 마치 한류 드라마처럼 판타지 같았어요. 한국이 뭘 어떻게 달 탐사를 한다는 건지 전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한국에 가기 직전까지도 저는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견학이나 교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차피 기술적 수준은 나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텐데 가서 기초적인 것만 설명하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얼마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공항에 내려 숙소로 향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출장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일정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만 세웠죠. 한국의 번쩍이는 도시 풍경을 보면서도 이 화려함 속에 과연 첨단 우주 기술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들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에 도착한 날 건물 밖에서부터 환영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나사 엔지니어와 함께하는 다누리 프로젝트 세미나라는 글귀를 보면서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겠어. 라는 냉소적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작된 세미나에서 저는 처음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강의장에는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진지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강력한 열정을 느꼈어요. 제가 간단히 소개한 NASA의 최신 우주 탐사 기술을 그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듣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질문과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견학이나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모르는 새 이미 우주 탐사 기술의 세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달 탐사선 다누리의 정밀한 설계와 제어, 기술, 통신 시스템까지 이미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기술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일정은 앞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이곳 한국에서 저는 나사에서 20년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미나에서의 충격적인 첫날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20년간 NASA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기술 교류를 해왔지만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혼란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진들이 보여준 기술적 이해와 문제 접근법은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사의 최신 우주 탐사 기술과 개념을 이해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소개한 기술을 거의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더 나은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예상이 철저히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고 신기했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요 시설들을 돌아보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지만 전날 세미나의 경험 때문인지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의 우주기술 연구 환경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났어요. 카리의 본격적인 연구시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거대한 연구실 안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최첨단 장비와 테스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나사의 시설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구성된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하나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술적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로 발전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이미 갖추고 있었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다누리라는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다누리 프로젝트 책임자와의 대화에서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기술 발전을 이루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나사에서 수많은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적 난관에 부딪힌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연구진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욱 열정을 불태우고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이들은 장애물을 피하지 않았고 실패조차 새로운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연구실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연구진의 젊은 나이였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들과 핵심 엔지니어들 중 상당수는 30, 40대였으며 그들이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소 카페에서 만난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이 점을 직접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나사나 유럽 우주국과 달리 기술적 자산이나 경험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게 우리의 최대 강점이 되었죠. 우리가 가진 건 열정과 도전 정신뿐이었어요.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나사에서 저는 언제부턴가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익숙해졌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혁신보다 실패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조직 분위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저는 한국의 젊은 연구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에 방문한 위성 제작 연구소에서도 놀라움은 이어졌어요. 그곳의 엔지니어들은 세계적 수준의 정밀 제어 기술과 인공위성 간 통신 ISL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어요. 나사에서도 ISL 기술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커진 분야였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실용화 단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시설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의 우주 기술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사가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배울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았어요. 도시의 밤하늘 아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변방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뭉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에 놀라움과 존경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을 마치고 난 저는 새로운 일정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주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전까지 저는 민간 기업이 나사와 같은 거대한 정부 주도의 기관과 대등하게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스페이스 X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정부기관과 비교해 기술이나 자본력 측면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민간 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한 안내자는 이동중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만날 민간 기업들은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그 자체예요.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간 기업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의 민간 우주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왠지 모를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서 커지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때문이었을까요? 제 안의 편견이 이미 상당 부분 깨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처음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인 하나시스템이었어요. 입구부터 눈에 띄는 커다란 위성 모형과 각종 우주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대규모 시설과 전문화된 연구 장비를 갖추고 있을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카이스트와 협력해 인공위성 간 통신 ISL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우주통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를 둘러보면서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얻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젊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으며 마치 스타트업 기업의 분위기와 나사 같은 대형 기관의 전문성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들이 개발 중인 기술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 시스템의 엔지니어는 저에게 최근 개발한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ISL의 핵심 기술을 소개했어요. 사실 ISL 기술은 나사에서도 최근에야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최신 기술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한국의 이 민간 기업은 이미 이 기술을 상용화할 준비를 끝내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워하자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민첩함이에요. 정부 기관과 달리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실험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덕분에 글로벌 경쟁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을 현실화할 수 있었죠. 나사 같은 기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에 수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하지만 이들은 빠른 결정과 실행력으로 그런 장벽을 간단히 뛰어넘고 있었어요. 민간 기업의 이런 신속성과 도전 정신은 제가 나사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 후 방문한 KT셋이라는 기업 역시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이 기업은 독일의 글로벌 우주기업 리바다 스페이스 네트워크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위성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었어요. KT셋 엔지니어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술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었어요. KT셋 연구실을 방문한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엄청난 국제적 자신감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 내부를 넘어 세계의 우주산업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곳의 엔지니어들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전까지 저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기술 보조나 하청업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스스로 글로벌 우주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진 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도전과 혁신의 정신이었어요. 우주산업이 오직 국가기관만의 영역이라는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한국 민간 기업들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할 때 저는 한국의 우주기술에 대한 기대가 없었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민간 기업들이 앞으로 세계 우주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날 저는 나사로 돌아가면 한국의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반드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더욱 선명히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일정을 보내며 한국 우주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목격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작은 나라가 우주산업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국가임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번 일정에서는 한국의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볼 예정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한 저는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글로벌 우주기술협력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국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이곳은 유럽, 북미,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우주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한국 기업들과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제적인 우주 허브였어요. 센터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나라의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류하는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며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미국 나사에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드문 일이었어요.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독일의 리바다 스페이스 네트워크스에서 온 한 독일인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한국의 KT셋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KT셋과의 협력은 우리에게도 정말 큰 도전이자 기회예요. 처음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고민했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기술력에 매료되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가 말하는 협력 과정에서 제가 가장 놀란 점은 한국 측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과거 제가 경험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대부분 한국과 같은 신흥 국가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고 따라오는 역할에 그쳤는데 지금 이곳에서 한국은 당당히 기술 주도국으로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한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의 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강력한 책임감과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었어요. 협력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팀은 빠르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요. 이러한 모습은 독일이나 미국과는 또 다른 차원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며칠간 한국 엔지니어들과 지내며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신속한 태도와 강한 책임감에 여러 차례 놀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점심 이후 저는 하나시스템과 프랑스의 글로벌 우주기업이 함께 진행 중인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참관했어요. 이곳에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리더십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프랑스 기업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이나 일본 기업과 협력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과의 첫 미팅에서 너무나 인상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받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한국이 미래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확신했죠. 저는 현장에서 그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보면서 한국 기술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나사에서 우주산업의 최전선을 경험해온 저에게도 한국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이날 일정의 마지막으로 저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한국 책임자인 젊은 엔지니어와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우리 한국은 늘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부족한 자원과 자본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혁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력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 절박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었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기술 발전을 위한 동력은 결국 절박함과 혁신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은 과거에 가진 자원이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혁신을 추구했던 거예요. 한국이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지금,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의 추종자나 변방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우주 산업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당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우뚝 서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 티켓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사로 돌아가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추천해야겠다고 말이죠. 이제 남은 일정은 하루뿐이었지만 저는 한국의 우주 산업이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빨리 한국을 떠나 미국 나사로 돌아가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 우주기술의 팬이 되어 있었어요. 나사에서 20년을 근무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저였지만 이번 한국 출장 이후로 제가 가진 자부심의 기준마저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일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대학 연구진이 함께하는 우주기술 심포지엄이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젊고 열정적인 한국 연구진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첫 번째 세션은 한국 정부의 우주정책 발표였어요. 발표자로 나선 고위급 인사는 한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달 착륙을 목표로 본격적인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이제 단순히 기술 추종자가 아니라 우주 탐사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민간 기업들의 발표는 더욱 놀라웠어요. 하나시스템은 차세대 우주통신망을 통한 글로벌 위성 인터넷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KT셋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여 우주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큰 꿈을 품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이들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에서 저는 발표자로 초청되어 한국 우주 산업에 대한 제 견해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으로 떠날 때는 단순히 나사의 기술을 소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점을 오히려 강조하며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의 눈빛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우주 기술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나사에서 20년을 근무하면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정도만이 우주 산업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죠. 한국은 제 관심 밖에 있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지난 며칠 동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주 산업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고, 특히 여러분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열정, 도전 정신은 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우주 산업의 중요한 축을 맡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국의 우주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이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은 제가 나사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제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단지 며칠의 경험이었지만 한국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던 제 진심이 청중들에게도 전달된 것이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한국의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나사의 전문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용기가 돼요. 저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다시 우주산업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 나라에 오기 전 갖고 있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의 우주산업이 가져올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고, 앞으로 나사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마침내 출국하는 날,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강력한 도전 정신과 혁신, 그리고 열정 덕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제 당신들이 우주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렇게 제 한국 방문은 끝났지만 이것은 저와 한국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우주 기술의 미래가 무척이나 기대되는 이유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